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차트의 기본 설정을 배웠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차트의 기본 설정이 아니라 차트 안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차트를 쓰다 보면 여기 내가 클릭을 최대화 보이시죠? 이거를 잘못해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너무 커져 버려요. 그리고 얘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관심 종목이랑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가려져 버렸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원래대로 창을 어떻게 돌리냐면 여기 회색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기본 크기로 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다시 차트 창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차트 위에서 마우스를 조작을 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한 후에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도 되고 아니면 클릭을 한 후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도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듯이 클릭을 한 후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노란색 박스 부분만 내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놓으면 내가 드래그 한 부분만 보여지게 돼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왼쪽으로 드래그를 이렇게 하게 되면 A라고 돼 있죠. 이게 A가 All이란 뜻이에요. All. 이 삼성전자라는 차트에 전체 차트를 길게 보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놓으면 길어지죠. 2021년도 1월 달까지 보여지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을 한 후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영역만 차트를 보고 싶다라는 뜻이고 마우스를 클릭을 한 후에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전체 차트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 왼쪽으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할 때는 박스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왼쪽으로 조금만 드래그를 한 후에 놓아도 그대로 전체 차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드래그, 왼쪽 드래그, 오른쪽 드래그, 왼쪽 드래그 이거를 자유자재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차트를 내가 원하는 만큼 보고 싶을 때는 오른쪽 드래그, 차트를 길게 보고 싶을 때는 왼쪽 드래그.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21년도 1월 달까지밖에 보이지가 않죠. 삼성전자 차트는 분명히 그 기간이 긴데 왜 2021년도까지밖에 안 보이지?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마우스에 보이시죠? 여기가 6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600개의 캔들만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600개 말고 1200개, 1800개, 2400개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늘리는 방법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연속 조회라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 600이 1200으로 바뀔 거예요. 한번 누르게 되면 1200. 그러면 600개가 아니고 1200개 차트를 보여주게 되니까 더 과거에 있는 차트까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르면 1800개. 2016년도까지 한 번 더 누르면 2400개. 2013년도까지. 그럼 이거를 연속으로 다다다다다다닥 누르면 먼 과거에 있는 차트까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SK 하이닉스를 쳐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SK 하이닉스를 쳐서 SK 하이닉스를 친 후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내가 선택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라는 뜻. 그리고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전체 차트를 보여줘요. 근데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차트가 끝까지 다 보여지진 않아요. 이때는 연속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연속 조회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지 않고 키보드로 할 수도 있어요. 키보드의 단축키가 바로 스페이스바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을 칠 때 띄어쓰기를 하죠. 그 스페이스바를 말하는 거예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게 1200으로 바뀌겠죠. 이 연속 조회를 그냥 키보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눌러볼게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그러면 1200으로 바뀌었죠. 한 번 더 누르면 1800, 한 번 더 누르면 2400.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연속으로 계속 누르면 과거 차트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이 차트를 2단, 3단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숫자가 있죠. 여기 숫자에 우리가 보통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종목을 바꿀 수가 있죠. 이 숫자 옆에 전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추라고 바뀌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 전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여기에 검색을 해서 이렇게 종목을 전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전에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추로 바뀐단 말이죠. 추일 때는 지금 이 보고 있는 차트에 내가 다른 종목을 2단으로 추가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추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SK 하이닉스라는 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밑에 SK 하이닉스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위에는 거래량이 있고 밑에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은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여기 SK 하이닉스 창에 마우스 오른쪽을 하고 지표 추가 그리고 거래량이라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에 클릭을 하고 적용을 누르면 밑에도 거래량이 생겼죠. 그러면 위에는
삼성전자, 밑에는 SK하이닉스 이렇게 2단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단 말고 3단도 가능해요. 여전히 추로 놔둔 다음에 이번에는 현대차를 한번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현대차가 생겼죠. 현대차에도 거래량이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지표 추가, 그리고 거래량이라고 하면 거래량 적용하면 위에는 삼성전자, 중간에는 SK하이닉스, 밑에는 현대차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들을 중간에 거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X 표시가 있죠. X 표시. 그러면 현대차에 X 표시를 해주면 밑에 여전히 현대차 거래량이 남아있죠. 얘도 X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X 표시, SK하이닉스 거래량도 X 표시. 그러면 원래 차트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추를 이제 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2단, 3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다시 SK하이닉스를 추가를 해볼게요. 전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추로 바꾼 다음에 SK하이닉스라고 치고 SK하이닉스가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지표 추가, 그리고 거래량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2단으로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차트 창에서 2개 종목, 3개 종목을 나눠서 보게 될 때는 각각 종목을 따로따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SK하이닉스 따로, 삼성전자 따로 차트를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고 한 번에 다 딸려오죠. 드래그를 할 때마다. 그래서 나는 따로따로 컨트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0607이라고 치면 멀티 차트라는 게 떠요. 멀티 차트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1 곱하기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트 창이 하나겠죠. 이거를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한 후에 1 곱하기 2로 이렇게 바꾸시면 2개로 단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어느 부분을 컨트롤 할 건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밑에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SK하이닉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거래량도 추가가 되고 2단으로 바뀌었죠. 이 멀티 차트의 장점은 위에 삼성전자와 밑에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따로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위에 거를 움직여도 밑에 거는 움직이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밑에 거를 내가 이렇게 차트를 움직여도 위에 게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위아래를 따로따로 내가 컨트롤을 하고 싶을 때는 멀티 차트를 쓰시면 돼요. 다음은 맨 왼쪽에 보시면 주라고 돼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4개 옵션이 있죠. 주식, 업종, 선물 옵션, 그리고 해외. 일반적으로는 주에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래 하고 있듯이 이런 주식 종목을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돼 있는 곳에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SK하이닉스나 현대차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업종이라고 바꾸면 여기에 종목 검색이 안 돼요. 이제는 종목이 아니라 업종별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차트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업이라고 돼 있다는 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 옵션이니까 빼고, 네 번째 해외로 바꾸면 이제 해외 지수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봤듯이 해외 지수 차트를 우리가 저장을 여기에 따로 해뒀었죠.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편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지수를 여기서 체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키움 종합 차트에서 지수 차트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쓸 이유가 없고 그냥 주식에 놓고 계속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스닥 종합 이런 식으로 나스닥 차트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래 보듯이 삼성전자 같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안에서 여기 날짜가 표시가 돼 있죠. 이 날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여기 달력 표시가 있죠. 달력 표시를 클릭을 한 후에 여기 화살표 하나짜리를 누르게 되면 월별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앞뒤로. 그리고 화살표 2개짜리로 움직이게 되면 연별로 움직이게 돼요. 한 번 누르면 2022년도, 한 번 더 누르면 2021년도로 바뀌는 거죠. 이 기능은 언제 쓰냐면 내가 특정한 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죠. 저는 2월 14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 2월 14일이 돼 있죠. 2월 14일에 클릭을 하게 되면 2월 14일 봉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아셔야 되는 거는 2월 14일로 돌아간 이후에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2월 14일까지만 보여지게 돼요. 2월 15일부터 봉은 사라지게 됩니다. 밑에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바를 움직여도 더 이상 2월 14일 이후로는 보여지지 않게 되죠. 이 기능은 언제 유용하냐면 이거는 신풍제약 차트예요. 내가 지금 막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신풍제약 차트를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 그러면 신풍제약이란 차트를 치면 지금은 날짜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코로나 때 급등이 나왔던 애들을 따로 이렇게 설정을 매번 해줘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귀찮아. 그냥 차트를 킬 때마다 2020년도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이때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2020년도 12월로 가는 거예요. 2020년도 12월 31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만 보여지는 차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내가 갔다가 다시 신풍제약으로 온다 하더라도 2020년도 12월 달까지만 차트를 보여주게 되니까 따로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오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오늘 차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타이틀바 편집 기능을 한번 볼게요. 타이틀바라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고 주식수가 이렇게 돼 있고 유통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나열이 돼 있죠. 여기를 타이틀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할 때는 여기 마우스 오른쪽에서 타이틀바 편집을 누르게 돼요. 위에 있는 타이틀바 보기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이 타이틀바가 사라지겠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기 때문에 타이틀바 보기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타이틀바 편집을 한번 누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정보를 나열을 해줄 건지를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지 않고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PER이나 EPS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뜨죠. EPS, 삼성전자의 EPS는 이렇습니다. PER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게 나는 싫다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 PER도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다시 사라졌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제가 추가된 것들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다음은 캔들 거래량 이평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고,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다 설정한 후에는 그 설정 자체를 내가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게 저장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